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자, 우리 행국이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완전 이거 정확히 방송했었잖아요, 우리가. 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죠. 엄청 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네. 이게 미국, 러시아 같은 군사력 강국들 다음으로 높은 순위잖아요. 바로 138개국 중에 6위 아닙니까? 와. 6위 아닙니까? 와.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무기 수출 증가율이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를 많이 판 나라. 그렇죠. 뭐 방산업이 유독 돋보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왠지 이거 답정너 같은 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것처럼 대답해! 설마 한국?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 수출 증가율이 무려 177%,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뭐 이게 뭐 10% 20%도 아니고 177%면은 정말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떡상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우리나라 방산업이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무기는 물론 시스템까지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만의 기술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 일련의 성장사를 거치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출 실력을 올리고 전 세계의 그 위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산 수출은 세계 8위인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방산 수출액이 매년 20억에서 30여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요. 올해 벌써 폴란드와 엄청난 수준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억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성장세를 볼 때 방산 수출 세계 5위권 달성도 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일본은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해요. 남다. 정말 자랑스럽고 신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도 행군기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아,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힘들다 힘들어 군 생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답! 행운기! 물론. 행궁리도 스트레스를 확 푸는 방법이지만 네. 캐캐 묵은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아닌가요? 이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이 부대마다 병영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우리 장병들이 아주 알차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이 최신곡 업데이트도 엄청 빨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미문열차.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군통역 특집으로 신나게 즐기셨더라고요. 데이데이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거죠? 제가요? 네.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소연아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소연아. 이미 늦었다. 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문열차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병들도 있지만 이문열차에 직접 출연해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그렇게 활동한 전우들이 있다는 거. 아, 그럼요. 알죠. 전우들을 위해 이제 최고의 정말 텐션으로 중무장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주는 또 장병들입니다. 그렇죠. 내 전우의 흥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몽공연을 빛낸 전우들이 있습니다. 소연 씨 준비했죠?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장병들의 눈앞에서 활약한 전우 특집, 장병들이 사랑한 전우 가수 특집입니다. 빠밤. 저는 근데 사실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병들이 또 걸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그쵸.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더 격한 환호를 보낸 남자 가수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전우회인가 싶을 정도로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윤경훈 씨도 노래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야, 소름이다, 소름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노래방에서 저 노래를 부르면 본인이 멋있는 줄 알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주 씨가 아니더래. 거제인 줄 알고. 그래서 집중해서 더 불러. 근데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 노래만 들으면. 이 갑자기 떼창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민경훈 씨가 날라먹네요. 엄지처럼. 와, 소름이다 진짜. 진짜 소름 돋는다. 지금 거의 마이크가 필요 없는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민경훈 씨는 레전드죠. 뭐 학창 시절에 노래방 가면 남자 사람 친구들이 이 노래 네. 꼭 불렀어요. 그렇죠. 네. 저 군복무할 때도 네. 민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전드였거든요. 어. 전주 만나도 정말 모든 분들이 그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저녁해서 노래방 가서 이제 소개팅하면 바로 이제 민경훈 노래, 버즈 노래 바로 이제 부르곤 했었는데 사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곡을 다 따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명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안 불러본 남자가 없을 정도인데 쌈자신 정도 돼야 인정이지. 그쵸. 네? 이문열차에서 떼창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MZ 장병들이 사랑한 전우 가수들을 엄선해 왔습니다. 오. 전우의 뿜뿜 떼창 대첩을 일으킨 남자 가수 특집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빠밤. 뭐지? 뭐죠?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지금 힌트인가요? 진짜 힌트. 아, 경련 올 것 같아요. 빨리 마세요. 진짜 자, 제가 하이탈인가? 넉살 좋게 웃고 있죠? 아. 설마 넉살? 정답! 귀에 따박따박 꽂히는 소름 돋는 딕션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작살낸 래퍼 제7보병사당 수색대대 출신 넉살 씨입니다. 요즘 이제 대세가 힙합이긴 하잖아요. MZ들 사이에서 가장 또 핫한 장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떼창이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저기 너무 네. 빠르니까. 무슨 소리세요? 한번 봐보세요. 아, 돼요? 다들 그렇게 뛰어서 노시는구나. 그런 느낌이죠. 모든 아시죠? 저같이 떼창을 하세요. 조주 같아. 뭘 홀린 사람들처럼 우리 장병들이. 와, 진짜 레전드. 랩도 떼창이 되는군요. 그럼요.
우리 장병들의 이 힙합 사랑이 너무 대단합니다. 힙사. 예, 이 아무래도 힙합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힙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습하는 장병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 넉살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가사를 줄줄 외우는 건 물론이고 이 넉살 씨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장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넉살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버킷햇이잖아요. 네. 요즘 휴가 나가는 장병들을 보면 전 다 넉살 씨인 줄 알았어요. 그 휴가 때 쓸 용도로 버킷햇을 착용하는 장병들이 정말 많았고 또 넉살 씨가 즐겨 입는 브랜드의 옷도 정말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진짜 넉살 씨가 장병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딱 봐도 공연하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막 보고만 있으면 막 힘이 나고, 네. 막 그냥 이렇게 막 따라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 장병들이 위문 열차에 걸그룹만 탑승하길 바란다? That's no. 오해십니다.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 또 신나잖아요. 파워풀도 하기도 네. 하고. 자, 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같이 뛰어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즐기기도 하고요. 네. 네, 넉살 씨가 또 장병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수색대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수색대대 출신이구나. 네. 어쩐지. 그럼 나오셔야죠. 수색부심. 그게 제가 수부심. 딱 보면 이 수색대대 출신들이 대부분이 인성이 좋고 예, 예의도 바르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해요. TV 앞으로 뭐야? 그대로 움직이만 행복이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 그럼 다음 가수는 누구죠? 역시 자 힌트 나갑니다. 이 가수는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멤버 중 한 분이 이 팀의 가수의 멤버 중 한 분이 저랑 함께 군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오, 제 아들 군번 그러면 팀이죠. 9호 군번인데. 맞습니다. 아, 이게 김대희 씨 후임이면은 9호 군번님에게 연배가 꽤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우리 MZ 장병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을 만나면 왠지 같이 카레를 먹고 고등어도 먹고 후식으로 사이다를 쭉 들이켜야 될 것 같은 사람. 어디서 그런 많이- 가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들인데? 설마 노라조 아닙니까? 싫어, 안 놀아줘. 정답! 어디에 내놓기 조금 부끄럽지만 노래 하나는 정말 잘하는 그룹 자랑스러운 제11사단 수색대 바람부대가 나온 아들 조빈이 속한 노라조입니다. 고음 정말 천장 뚫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쫙 올라가거든요. 역시 등장이 심상치 않네요. 네. 이 무대 의상 아쉬워요. 저 삼각머리, 이게 삼각김밥 머리 아니었으면 아쉬워요. 95년에는 정말 몸이 스림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멋지구나 잘생겼다 사문비의 카리스마사 이즈 아, 이분들의 무대는 항상 파워가 넘치다 못해 거의 지구를 뚫어버릴 기세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엔돌핀이 돌죠. 신나기는 하는데 정말 MZ 장병들의 픽이 맞나요? 아, 맞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노라조가 위문열차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맞아요. 일단 눈으로 확인하시죠.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무반주. 바람이 널 와, 근데 흔들고 음정이 너무 정확하시다, 무반주. 소나기 널 적셔도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셔요? 다 따라 부르세요, 네, 진짜. 이거 노래방에서 또 이 노래도 또 많이 부르는 노래라서.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들어가죠? 살다 보면 이 아들 군번의 형으로서 또 이렇게 감정이입이 또 되셔가지고. 실력이 진짜 대단하시다.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정말로. 예.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이게 정말 가사가 너무 주옥 같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또 감성적으로 또 변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힘든 시기를 겪은 또 청춘들에게 위로의 말을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노라조 MG 장병들의 픽 맞습니다. 특히 이 형이라는 노래는 장병들 사이에서 응원가로 통하는데요. 그 선후인 관계에서 힘들 때 또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군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 노래를 듣고 진짜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장병들이 인생 노래로 꼽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정훈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 때 애용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많은 장병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군 생활을 버텼다고 합니다. 네. 같이 군 생활 하셨으면 네. 어떻게 조빈 씨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요? 노래 때문에 같이 영창을 한번 같이 갈 뻔한 적이 있는데 가오케. 보문 시절에 그 별, 스타, 네네. 네. 진급, 아. 축하 이제 장성 만찬에 가서 제가 사회를 보고 조민 씨가 이제 가수로 이제 축하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와, 조민 씨가 하필 대박. 그날 이제 선곡한 곡이 그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거기 이제 별이 진다. 장성 진급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장성 진급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별이 졌다네 어제는 거의 별이 졌다네. 야, 이거 그거를 슬픈데요? 분위기가 최소 공기 아이고. 교육대 아닌가요? 아찔했던 경험이 있죠. 네, 더 이상 슬퍼지기 전에 우리 다음 가수 만나보죠. 네. 이번에 만날 분은 가수 B 씨가 굉장히 피하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 오늘 매력 발산 많이 하시는데요?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태양. 네. 너의 눈코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지금까지 이런 뮤지션은 없었다. 보컬이면 보컬, 춤이면 춤, 커리어 탑티어, 오포병 여단 출신 태양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태양 선배님. 오. 너의 눈코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너무 멋있어. 우경표 씨 아닌가요? 아, 계룡에서 국문화 축제 때. 목소리 전투곡이 너무 엄청- 좋은데요. 같은 전투곡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다 가사를 알고 있어요. 아, 정말 발매 당시 음원 차트 1위하고 뭐 빌보드에서 극찬을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곡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눈, 코, 입 뮤비는 특수 효과나 특별한 장치가 없는 단조로운 뮤비인데도 뮤비가 공개된 3일 만에 놀라지 마세요. 조회수가 300만 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태양 씨는 뭐 입대부터 화제 만발이었죠. 이미 커리어 탑을 찍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했는데 성격이 워낙 뭐 좋아서 그 입대 후에 미담이 쏟아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유격 훈련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정말 힘든데 그것도 이제 유격 마지막 날 같이 훈련했던 전우들 위해서 즉흥적으로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뱅뱅뱅이나 이제 뱅뱅뱅. 붉은 노을 이런 노래들로 이제 했는데 당시 전우들이 사실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이제 힘이 생긴 건지 정말 즐겁게 뛰놀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톱가스의 라이브와 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장병들의 무한 사랑을 받았겠는데요? 그리고 또 태양 선배님이 장병들의 최애 가수로 등극하게 된 전설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너튜브에 올라오면서 폭발적인 조회수와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전설의 영상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아, 레전드. 왜 나올 때마다 벌써. 듣기만 해도 신난다. 그렇죠. 우와. 아니, 전투곡이 저렇게 멋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생겼는가 다시 한번 또 곱씹게 군복을 입고 하니까 또 정말 멋있네요. 교회 하나 목청이 터지게 못하게 해 하게 해 그래 국민 그들의 가식 10월
무대에도 정말 춤만 되게 좀 잘 치는 장병들이 나서 춤만 춰도 다들 정말 신나거든요. 태양 씨가 저렇게 치면은 레전드 가수들이 나와서 미치게 하고 싶어 비아치 Yeah we ba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Let's go Let's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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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it 뭐죠?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조심하세요. 팔 조심해. 받으실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걸려서. 아니 어깨 주물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찐 네. 콘서트 같은데 다들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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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뭐 거의 뭐 대포 소리처럼 우렁차게 다 따라 부르네요. 맞아요. 그 태양 씨는 위문열차를 비롯해서 호국음악회와 위문공연, 군악연주회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복무했던 장병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빨리 다음에 만나볼 전우가 또 궁금한데요. 네, 이분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무슨 모르겠네요. 바지도 나팔 바지만 입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팔바 동작 인트 한번 좀 줘보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춤이 어떻게 나? 뭐야? 이거 언제 나와? 준비하시고 배워야 되겠다. 아니 배워야 돼. 어렵다. 때때로 lik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는 거 쉬운데 느낌이 조금 하는 게 너무 어깨 다 걸리실 것 같은데. 아니 역시 소영 씨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없네요. 네. 한류의 첫 페이지에 아마 이분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빌보드를 씹어먹고 군 무대까지 광란의 무대로 만든 가수 글로벌 스타 싸이 선배님입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싸이 씨 인기는 뭐 이 영상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야흐로 2012년 10월 6일 춘천에서 열린 위문열차에서 화려한 신화를 써내려간 바로 그 영상이다. 보시죠. 저기 카메라 일부러 흔든 게 아니고 좀 하도 뛰어가지고 흔들렸죠. 이거 열광할 수밖에 없다. 와,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레전드 무대네요.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땅이 흔들리는 건 줄 알았어 순간. 클럽 아니에요? 클럽? 와, 에너지. 진짜 에너지 넘치네요. 와. 자, 이 공연이 놀라운 게 당시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로 무서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문열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이 위문열차 공연을 타 방송국에서 중계권을 사서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보통 0.3%가 나오던 시청률이 1%대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0.3%면 이 건재간 탓인데. 싸이 씨가 장병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죠. 신나는 노래와 춤, 그리고 화려한 무대 매너도 있지만 위문 공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가수보다 위문 공연과 군 행사에서 왕성한 활약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 첫 위문 열차에 오른 이후에 군복무 시절에만 무려 40~50차례 위문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복무했었는데요. 군대를 홍보하는 일이라면 늘 앞장서서 도왔고요. 또 세계 군인체육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싸이 씨가 그 위문 공연에 정말 진심이었던 게 군 전역을 하루 앞두고도 위문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이 싸이 씨는 내 공연으로 장병들이 한 달 정도는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나 역시 희열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저녁 전날 진행된 위문 공연에서 무려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입니다. 건군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끼야!
지금은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둘이서 두는 싸임 씨 하면 또 무대 매너가 좋잖아요. 말 한마디로 전 부대원들의 휴무를 받아낸 적이 있다고요? 때는 싸이 씨가 병장, 그러니까 싸병장일 때 미문 공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연이 이제 막바지에 갑자기 이런 멘트를 하는데요. 장병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면 사단장님이 내일 휴무를 주실 겁니다. 사단장님 맞습니까? 와, 세기를 받았다. 확인까지.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들신이죠. 말만 들어도 신나는 거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장병들이 정말 더 환호하면서 뛰어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휴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 대단하다. 공연 만족도가 200% 이상일 수밖에 최고죠. 없을 텐데요. 조만간 위문열차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장병들의 눈앞에서 활약한 전우, 장병들이 사랑한 전우 가수 특집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어떻게 신나셨나요? 네! 신나게 즐기셨나요? 여기서 잠시만요. 오늘 나온 노래들을 노이즈 캔슬링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래 나가는 행군기 SNS 주소로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 그 심리를 끝까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근데 어느 날 문제에 비병사가 입대를 하는데요. 둔탁한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집니다. 총소리 아닌가요? 어떡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집니다. 총소리 아닌가요? 어떡해? 오늘 폭행 사건인가 보네요? 이거 샌드백 샌드백. 치는 소리죠? 오. 저도 총소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정도로 진짜 크게. 그렇죠. 네. 소리가 난 곳은 복도 끝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 그곳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A 중대장이 죽어라 샌드백을 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샌드백을 쳤던지 두 주먹 사이에선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먹이 터질 때까지 샌드백을 때린 거죠. 아니, 사람이 아닌 샌드백을 때리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주먹이 터질 정도로 때렸다는 건 뭘까요? 너무 무섭다. 그렇죠. 이게 남자들이 보통 이제 샌드백은 분노 조절을 할 때 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제 그 진짜 사람을 때리면 안 되니까 그쵸. 그 샌드백이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퍽퍽 좀 때리고 나면 좀 분이 풀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하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틀에 이제 한 번꼴로 계속되는 조사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A 중대장은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일은 부대로 감찰관 4명이 파견된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A 중대장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면 뭔가 큰 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요. 책임감 강하기로 소문난 A 중대장은 부드러운 인상에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침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A 중대장은 노이로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소리만 들으면 놀라서 움찔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 벨소리잖아요. 휴대폰 벨소리? 벨소리. 맞습니다. 사실 A 중대장의 전화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며 전화 폭탄이 쏟아지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오는 문자나 톡이 200여 통. 그리고 전화는 50통에서 60통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바람에 업무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아 혹시 뭔가 빚을 지고 있어서 빚 독촉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번호가 뭐 해킹당해서 아. 뭐 다수의 사람한테 뿌려졌다든가. A 중대장에게 걸려온 전화는 하나같이 군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며 통화 버튼을 누른 부대원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예? 아? 병사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은 부대에서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군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 또한 A 중대장의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힘드시긴 하겠지만 정말 좋은 방침이긴 한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군대 보낸 자식 걱정이 늘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방침인 건 분명한데 종종 씁쓸한 전화도 오는 게 현실이죠.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엄마예요. 아니, 오늘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애기 관제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야외 작업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내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내 모발에 코를 고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안고는 애들끼리 방 따로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안 됩니까? 야, 이거 우리 그 병사 부모님들 직접 전화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야, 이거는 우리 때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내용. 맞죠. 상상 못하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전화 소리에 노이로제 걸리는 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중대장은 신병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선이 넘는 뭐 불편한 문자에도 답을 잘 해줬다고 합니다. 착하네. 근데 어느 날 문제에 비병사가 입대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비병사는 물론 그의 어머니까지 문제였는데요. 이 어머니도 극성맘으로 둘째가라면 아주 서러워하실 분이에요. 이해를 단박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화면 보면서 실제 비병사의 어머니가 A 중대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톡 보냅니다. 제가 애 앞으로 홍삼을 보냈는데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는데 저희 아이 훈련 빼주세요. 어머. 오늘 미세먼지는 심하지 않은 훈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요? 오늘 닭볶음탕 나왔습니다. 피곤해. 아이고 우리 아들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맵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좋아합니다. 그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오늘 의무대에서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문자 내용이 지금 병사의 어머니가 중대장한테 보낸 문자가 맞아요? 아니 무슨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런 문자 같아요. 진짜로. 근데 20살이면 성인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 신분이잖아요. 어머니의 간섭이 좀 도를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질이랑 갑질은 많이 봤지만 또 이런 유형의 갑질은 정말 처음 보네. 굉장히 신선한데 처음 몇몇 사소한 요구사항은 A 중대장이 실제로 들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비병사는 알아서 자신의 작업량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작업 열애를 요청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다른 업무도 동기들에게 떠넘기는 시기였거든요. 병사가 직접. 네. 야 이거 엄마 믿고 깨불고 있네. 그러니까 어? 진짜. 한편 비병사의 어머니는 부지런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A 중대장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훈련에서 빼달라. 휴가 날짜 빨리 조율해달라. 동기 중 누구와 떨어져 있게 해달라. 와, 진짜. 그러더니 급기야 다른 요청을 하는데요. 보병인 아들을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을 해달라.
왜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고 그래요? 선을 넘는다 진짜. 이유는 우리 아이가 몸이 허약하니까 행정병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아니 뭐 비병사는 원래 허약 체질이었나요? 글쎄요. 병무청 신검 결과에서는 2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2등급이면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공병생활 하는데. 그리고 뭐 행정병은 뭐 편한 줄 아시는데 맞아요. 큰 오산이십니다 진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머니 그 분께서는 본인이 무슨 담당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조율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중대장은 이제 절차에 맞지 않고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히고 거절을 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그 뒤로 자꾸만 사건이 생기는데요. 네? 지금도 충분한데 아직도 남았나요? 네네네. 장병 가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A 중대장의 휴대번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휴대번호가 유출된 것도 기가 막힌데 번호와 함께 올라온 내용은 황당해가 짝이 없었거든요. 군 생활을 편하게 하는 데는 중대장에게 진상 부리는 것만한 게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진상을 부려라. 군 생활 편해진다 애들이. 익명 게시판이네. 네. A 중대장 부어 삼는 법 아? 제목부터가 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엄마가 매일 협박 전화하면 됨. 그냥 백지라고 누워서 진상 부리면 됨. 결국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 크크. 와 너무한다 야, 이 진짜. 제정신이야. 이래서 이게 뿌려져서 전화가 많이 온 거네요. 하루에 100통씩 오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식한 글의 결정판인데 네. 이거 연락처까지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가 멀다고 국방부 민원실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A 중대장 앞으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스트레스. 아니 그 중대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떤 내용의 민원이 올라온 거예요? 우선 A 중대장 앞으로 이제 접수된 민원 사유도 다양한데요. 식사 시간에 밥 먹듯이 일을 시킨다. 결국 밥을 굶었다. 병사들에게 또 폭언을 했다. 아니면은 힘든 상황을 면담, 고충을 알렸는데 묵살을 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등등 엄청 많죠. 이렇게 각종 익명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A 중대장은 천천히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뭐지?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을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게 좀 기분 탓인가요? 이게 그 비병사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보직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중대장이 거절한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A 중대장님이 실제로 잘못한 게 없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죠. 응. 근데 죄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국방부 민원실로 익명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되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하거나 민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러 건의 민원이 모두 다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막 진짜 화병이 날 것 같은데. 잠도 못 자고.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민원이 막 쏟아지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빌드업이었네요. 너무 소름 돋아요. 그 이런 사건들 몇몇 사건은 일단 혐의 없음으로 입증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사받아야 할 민원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A 중대장인데요. 그러니까 감사팀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조사 중에 A 중대장은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진술합니다. 어떡해.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들은 이제 군대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유치원. 얘기한 대로 국방 유치원에 지금 보낸 상태네. 네. 네? 너무하네 정말. 이게 중대장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가서 왜 그러셨냐고 이거 사실 따지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잘못된 자식 사랑이죠. 맞아요. 자식을 망치게 하는 건데 인생을 그렇죠. 그걸 모르시네.
네, 오늘 사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님이 자신의 상관에게 지나치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과도하게 간섭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는 거죠? 네. 놀랍게도 생각보다 흔하고 자주 흔해요? 발생되는 일입니다. 흔하고 자주 예.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부모들,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부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간섭하는 모습이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인데요. 비슷한 말로는 치맛바람이란 네. 말도 있어요. 네. 치맛바람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겠죠? 네, 너무 들어봤죠.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교육에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치맛바람이 세다고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치맛바람이 교육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군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의 행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환절기 감기가 유행인데 우리 아들 콧물은 얼마나 흘리냐. 어머! 콧물 양을 재서 뭐 알려줘야 됩니까? 몇 cc 흘렸어요? 이렇게? 네. 사생방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간부를 초대를 하고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질문 세례를 퍼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부 중에는 휴대전화 보기가 겁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병무청이나 신병훈련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충이 많아요. 병무청에다가 우리 아들이 왜 면제가 아니냐, 면제시켜주면 안 되냐 이런 항의 전화가 오고 신병훈련소에는 아들 좋은 부대로 배정시켜달라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하도 많아서 군대가 국방유치원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군대만의 문제는 아닌 게 주변에 그 회사 생활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뭐 아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오늘 아파서 회사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뭐 우리 아들이 긴장해서 면접 때 말을 못하니까 면접 그 장애 시험장에 따라오고 있다는 부모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정말 답답한데요. 군대나 회사에 갈 정도면 자식도 다 큰 성인이잖아요. 맞아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부모님들의 심리는 뭐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식도 많아야 한두 명이잖아요. 자녀들이 대부분. 근데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우다가 점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간섭의 도를 조금 지나치게 돼서 어느 순간 자식의 주변 환경이나 삶을 통제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집착에 지나쳐서 결국 그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맞아.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말을 항상 달고 살죠, 이제. 꼰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많이 합니다. 너를 위해서. 근데 그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안정감을 느끼려고 자식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통제하면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에 입대해도 계속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관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과한 통제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나저나 병사들의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이 A 중대장의 중요 업무긴 하지만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스토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그 구성 요건인데요. 이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스토킹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스토킹은 아니지만 스토킹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쉽게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A 중대장의 경우 습관성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식 군에 보내놓고 걱정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군에서도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을 위해서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도가 지나친 부모님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네.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시야를 확장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엄문화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 사건은 최근 군에서 생겨난 병사 부모 모임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부대에서 같은 시기에 입대한 병사들의 부모님이 모여서 병사 부모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런 모임도 만들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문제는 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부대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민원 내용이 소소하고도 구체적이었는데요. 장병들의 식단표를 부모님들과 공유해달라. 장병들이 청소할 때는 치약을 쓰지 말게 하고 특정 세제를 쓰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간섭 아닌가요? 뭐 군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나요? 또 급기야는 훈련과 작전 일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요구까지도 있었는데요.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담당 간부는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담당 간부가 부모님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번엔 그 간부의 상관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와, 이거는 유치원이 아니라 이건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아니, 군사 기밀 사항까지 다 공개를 하라고 이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정말 이걸 견디다 못한 담당 간부가 병사 부모님들 모임을 갑질로 인한 인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민폐고 극성인데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다 군 생활을 무슨 극기 훈련이나 뭐 체험 훈련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 있는 간부들을 학교의 담임 선생님, 뭐 지도교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촌지를요? 예. 건네면서 훈련을 빼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간부는 물론 병사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총극이죠. 와. 근데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그 자식들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렸을 때야 부모님 통제 아래서 자란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반항이라도 해볼 법한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일단 실패가 두려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니까 자기가 직접 뭔가를 결정하거나 책임을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런 걸 못해서 엄마한테 골라줘라고 하는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면 쉽게 우울증이 오고 평생을 아주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혹시 뭐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뭘 하든 일단 내버려 둬야 돼요. 혼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식을 계속 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녀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이게 망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자식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 중대장은 새로운 부대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부모님들의 과도한 요구와 연락 때문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병사의 어머니는 보직까지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거절당하자 A 중대장의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해버리게 되죠.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우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요즘에는 스팸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장난전화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시죠. 게다가 특정 부대의 중대장이라는 신원 정보도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중대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이게 요구가 안 먹히니까 아기를 가지고 익명의 신고를 계속 접수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고요. 그 A 중대장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사실 좀 짐작이 되는데 비병사 어머니가 누명을 씌운 행동은 또 이것도 처벌이 되겠죠? 네, 됩니다. 누명을 씌운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다른 부모님들도 A 중대장의 업무에 방해를 할 정도로 과도한 연락을 요구했는데 뭐 이것도 인권 침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A 중대장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습니다. 또 연락처 노출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의사 전달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수반됐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는 이게 제도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걱정을 할 테니 국방부에서 마련한 뭐 가정 모임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그 운영이라든가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식의 상관에게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도를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부대에서도 가족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데요. 뭐 이런 민원 창구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게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선 장병들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지 하겠죠. 휴식권을 포함한 기본 인권을 지켜나가도록 분기 1회 매년 4회 이상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대신에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무분별한 전화 연락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도한 집착으로 번지면 자식에게도 그리고 군 기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무조건 끼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해와 그리고 인권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렷 경례 해군 A 병사는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쿵! 뭐 정신 못 차렸네. 다른 부대원들은 뭐 하고 있어? A 병사가 속한 분대원 전원 완전 군장으로 집합. 아니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야, 우리가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개고상해야 되는 거야? 네. 어떡해. 고자질쟁이,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혔어요. 어느새 무자비한 집단 폭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